오늘은 네이버 패션 광고 로아스 1300% 이상 가능합니다 라고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가능하죠? 그쵸, 그럼요. 자, 저희가 이제 직접 경험해본 데이터로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주제를 가져온 거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우선은 어떤 식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이제 단순히 네이버에서 이렇게 했었다라는 경험만 말씀드리기보다는 패션 업종은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면 가장 효과적인지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레퍼런스를 토대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패션 업종이라고 하면 흔히 아시는 무신사, 뭐 에이블리, 지그재그 아니면 이구. 이구, 29cm 그리고 또 하고 같은 이런 다양한 플랫폼에서 주로 판매를 하는데 네. 그래서 플랫폼 수익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메타에서 광고를 많이 하죠. 왜냐면 옷 자체도 보여져야 사는 거고 실제로 나 이 옷이 너무 사고 싶다 해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려보다가 이거 예쁘다 이러면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아마 모든 여성분들도 그렇고 젊은 남성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메타에서 보면서 나랑 잘 어울릴 것 같다 싶은 것들을 구매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메타 광고는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 이제 소영 마케터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의류 광고를 시작할 때 메타 네. 광고를 어떤 식으로 돌리는 편이신지. 초반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패션 플랫폼에 입점이 되어 있는 업체이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또 메타 세팅 방법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쨌든 플랫폼에 조금 입점이 되어 있으면은 브랜드 인지도도 있고 그쵸. 아무래도 구매 건수도 조금 일어나다 보니까 머신러닝 자체가 이미 초반에 좀 확립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고 초반에 세팅을 하더라도 그런 모수가 빨리빨리 모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만약에 패션 플랫폼이 입점되어 있지 않고 뭐 자사몰로 자체적으로 좀 운영을 중이거나 아니면 초기 브랜드일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CPA 낮추기 위해서 조금 적은 비용으로 뭐 인스타그램의 게시글을 끌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아니면은 좀 비슷하게 좀 슬라이드형으로 좀 소재를 만들어서 노출을 시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브랜드 규모마다 다른데 브랜드 규모가 조금 크다 하면은 좀 카탈로그형 광고를 좀 카탈로그 광고 위주로 좀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브랜드 규모가 조금 작다 아니면 초기 브랜드다라고 하면은 슬라이드형 뭐 이미지 소재를 좀 위주로 해서 초반에 어쨌든 인스타 블로우기로 뭐 트래픽 광고를 조금 쏘아서 그쵸. 모수를 모은 다음에 슬라이드형 광고로 전환을 좀 끌어 모아서 좀 계정을 확대 나가는 식으로 좀 저는 전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슬라이드형 광고 요즘에 되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겨울철 여친 마음을 좀 전역할 그래서 이제 뭐 썸네일을 무조건 앞으로 그렇게 달아두고 메인으로 달아두고 뒤에는 뭐 큰 문구 넣을 필요 없이 그냥 모델 컷만 맞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뭔가 카탈로그형 광고를 만들어서 조금 더 친근하게 노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성과가 좋았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는 좀 메타 광고 할 때 좀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략을 초반에 잡을 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약간 브랜드한테 추천드리는 게 만약 쇼핑몰만 있다. 그래서 보통 쇼핑몰들은 자체 제작이 아니라 사입을 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구매로 가져오시거나 그런 분들은 아예 이 쇼핑몰 내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코디가 가능하도록 약간 그런 소재를 만들어서 슬라이드형으로 노출을 시켜요. 맞아요. 겨울 코디 추천집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는 살짝 뭐 캐주얼하게 간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조금 더 포인트가 들어간다거나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코디만 짜서 올리더라도 이거는 굳이 막 전환 캠페인을 돌려가지고 1, 2산에 많이 걸지 않더라도 트래픽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뿌려지면 이대로 한번 사볼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패션 광고가 메타에서 되게 유용한 이유가 소재 제작에 큰 리소스가 들지는 않아요. 뭔가 뷰티나 식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러 가지 형태의 소재를 좀 발굴을 해야 되고 2차 가공을 해야 되고 뭔가 디벨롭하고 계속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패션 광고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큰 장점이 어쨌든 저희가 제품 이미지 샷을 찍고 그리고 모델 샷을 찍다 보니까 그 소재 그대로 자연스럽게 노출시켰을 때 가장 효율이 좋았던 게 있어서 좀 기본적인 소재 제작 리소스가 조금 줄어든다는 점에서 좀 메타 광고를 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브랜드 규모에 상관없이 메타 광고를 다들 선호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럼요. 이게 그리고 또 협력 광고라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플랫폼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라면
안에서 자체적으로 세일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또 이번 11월 달 같은 경우는 블랙 프라이데이도 네. 있고 네. 그다음에 또 FW 무슨 세일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게 네. 정말 너무 많은데 맞아요. 그럴 때마다 어쨌든 저희가 매출 증대가 목적이라면 네. 플랫폼 내에서 매출이 잘 나오는 것도 대표님들은 되게 원하실 수도 있어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협력 광고를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무신사에서만 할인을 하고 있다. 네. 뭐 29cm에서 단독으로 할인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최소 트래픽으로라도 많이 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메타를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저희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약간 협력 광고 초반에 진행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냥 랜딩만 무신사나 이구로 다 걸어두고 우선 트래픽으로 좀 돌려봐서 좀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하면 그 다음에 협력 광고를 진행하셔도 되고 이게 어쨌든 11월 불프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큰 행사잖아요. 엄청 그래서 크죠. 협력 광고를 했을 때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자사몰 계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산을 줄여서 그렇게 맞아요. 비율을 맞춰서 하면 되고 실제로 비율을 우리는 둘 다 크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불프 세일은 빅세일이다 보니까 자사몰의 매출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자사 계정 자체도 조금 좀 많이 좀 볼륨이 줄어들기 때문에 요럴 때는 좀 예산 비중을 좀 조율을 하면서 협력 광고랑 같이 집행을 하시는 게 좀 좋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모든 브랜드가 다 세일을 하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저도 실제로 소비자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는 이 제품이 되게 예쁘다라거나 네. 이 브랜드에서 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다른 브랜드는 다 무신사로 걸려 있어서 구매하기 네. 쉬운데 네. 저희만 자사몰로 되어 있으면 오히려 네. 그것도 불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시즌에 맞춰서는 조금 유동적으로 광고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뭔가 협력 광고가 뭔가 성과가 나오기 조금 어려운 맞아요. 광고 매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전략을 짤 때 좀 세심하게 광고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많이 까보는 편인데 협력 광고를 진행했을 때 좋은 점이 우선은 저희 브랜드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브랜드도 분명 불프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저희랑 좀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서 유입이 돼서 이제 구경을 하다가 저희 자사 제품을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저희 자사 제품을 한 번이라도 본 유저들을 다시 광고를 리타겟 할 수 있으면은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광고의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면이기 때문에 특히 11월 같은 경우에는 협력 광고를 활용을 했을 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뭐 타겟이라든지 모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도 광고 세팅을 할 때 되게 재밌게 세그먼트를 구조를 좀 짜가지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신규 유저를 확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들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광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이제 뭐 11월에 맞춰서 이제 패션 브랜드를 가지고 온 이유도 좀 불프 세일에 좀 어떻게 좀 성과를 많이 내고 싶다라고 이제 맞아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가져온 거기도 하거든요. 이게 아마 또 10월 달에 연휴가 너무 길었다 보니까 그때 네. 많이 빠졌던 매출을 이번에 복구를 해야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플랫폼에서 열어준 이 세일 기간 자체를 엄청 활용을 해야 하는데 네. 이제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 광고, 뭐 트래픽이 됐든 협력 광고가 됐든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은 맞습니다. 제가 조금 더 친절하게, 네. 더 디테일하게 자사에 맞는 상담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광고주 분들이 협력 광고는 자체적으로 하고 뭐 자사물만 맡겨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협력 광고 할 때는 자사물 계정에 조금 볼륨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두 가지 데이터를 같이 보고 분석을 해서 좀 예산 배분을 하고 소재를 어떻게 이거에 노출시키고 어떻게 협력 광고는 어떻게 컨셉을 가져가야 될지 짜는 거는 저희가 두 가지 데이터를 같이 보고 맞아요.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협력 광고 별거 뭐 우리가 좀 자체적으로 해볼까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물론 그렇게 해서도 좋지만 같이 했을 때 성과는 좀 두 맞아요. 배로 뛰어 오른다는 점 좀 참고를 해서 같이 믿고 조금 맡겨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맞죠, 이게 데이터 맞죠. 하나만 보고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같이 맡겨주시면은 조금 더 매출 볼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패션 브랜드 자체의 메타 광고 당연히 중요하고 많이 하고들 계시니까
설명을 먼저 드렸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메타나 플랫폼을 제외하고 네이버에서 성과를 내는 방법을 조금 그쵸. 말씀을 드리려고 메타뿐만 아니라 합니다. 네이버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네이버가 그럼 네이버 도대체 왜 해? 우리 어차피 무신사에도 입점되어 있고 뭐 메타도 하고 있고 한데 네이버가 필요해? 라고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저한테. 네. 근데 저는 이게 연령이나 뭐 브랜드 감성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이버를 얼마나 가져갈지는 브랜드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 건데 그래도 이제 뭔가 메타나 플랫폼에서 많이 썼으면 그걸 본 사람들이 바로 구매를 안 하고 있다가 네. 2차 검색으로 이 브랜드 뭐지? 하고 당연히 그 브랜드명을 검색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네이버 자체에서 그냥 뭐 뉴스를 본다거나 아니면 피드를 보고 있었는데 거기 광고가 떠서 구매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맞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션은 저희가 뭐 먹고 싶다 하고 구매하는 것보다는 보다가 예쁘다 나 마침 이거 필요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요즘 이거 유행하던데 나도 한번 입어볼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어떤 지면에서 그리고 어떤 매체에서 이제 볼륨이 확 늘어날지는 저희도 돌려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 자체에서 조금 성과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초반에 네이버를 왜 하냐라고 했을 때 브랜드를 검색을 했을 때 자사가 우선 노출이 돼야 되니까 브랜드 검색 광고를 이제 브랜딩 차원에서 이제 많은 브랜드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자사몰이랑 스마트 스토어를 같이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좀 네이버 광고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어쨌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구매에 되게 전환을 용이하잖아요. 뭔가 네이버로 자동 로그인도 되지? 맞아요. 그리고 네이버 포인트도 쌓을 수 있지? 그냥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충성 고객이 아니라면은 스마트 스토어가 있으면 전 거기서 사는 편이거든요. 그쵸. 이게 결제가 너무 쉬워. 결제가 너무 너무 쉬워. 쉽고 네. 그리고 당일 배송 된다고 그러고 좋아요. 이러니까 너무 편해요. 이게 심하면 네이버 할인도 받고. 그러니까 네, 뭐 이거 알림 받게 하면은 맞아. 다 쿠폰 주고 이러니까 그렇죠. 이게 플랫폼만큼 편한 게 저는 스마트 스토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저는 네이버 광고를 조금이라도 돌려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맞아요. 있고 이게 좋은 게 네이버는 쇼핑에 특화된 지면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쵸? 아무래도 메타 같은 경우에는 좀 브랜딩이나 물론 구매 전환에도 용이하기는 하지만 카탈로그형 광고나 다른 소재들도 활용을 하면은 전환에도 용이하기는 한데 아무래도 SNS다 보니까 조금 지나치듯이 보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놓치는 고객들이 많아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쇼핑을 하러 온 지면에 맞아요. 저희 광고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제 1의 목적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헬렌렌렌렌 이러면서 약간 스토리 보면서 아니면 피드 맞아요. 내리면서 이거 괜찮네 하고서 이제 스쳐 지나가는 게 많았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쇼핑을 하러 유입이 들어온 유저들이 저희 제품을 발견하기 때문에 메타보다는 조금 구매 전환에 조금 특화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뭐 브랜딩이 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브랜드 검색 광고를 제안을 드리는 편이에요. 네. 이게 뭐 자사 검색량 자체가 좀 높다거나 아니면은 우리는 어쨌든 여러 가지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무조건 상단에 네. 입고 싶다라고 하면 좀 모바일만이라도 조금 제안을 드리는 맞아요, 편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쨌든 브랜드 검색 광고뿐만 아니라 이제 SA 광고를 진행을 할 때 이제 다른 플랫폼에 연동이 되어 있는 이제 입점이 된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쇼핑 검색 광고를 자사명으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은 뭐 그 플랫폼에서 등록된 제품이 자사 맞아요. 몰에서보다 더 높은 자이언트 그런 순위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물론 그런 경우에도 자사 매출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자사 몰로 유입이 됐을 때 자체 브랜드의 CRM 마케팅이나 맞아요.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매출로 결국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자사몰로 유입을 최종적으로 시키는 게 저희한테는 무조건 이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뺏기게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브랜드 검색 광고 활용을 안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사명 키워드를 좀 소액으로라도 저희가 모든 플랫폼에 입점이 되어 있더라도 자사몰로 첫 번째로 유입이 될 수 있게끔 좀 그런 관리들만 맞습니다. 조금 하면 좋을 것 같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세팅을 할 때 어떻게 좀
하는 편이냐면 어쨌든 제품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제품이 되게 많다 보니까 조금 관리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벌크 그룹을 생성을 해서 좀 낮은 입찰가로 노출을 막 시킨 다음에 맞아요. 반응이 좀 오는 게 있어요. 시즌별로 있어, 아니면은 그 모르겠어요. 유저들이 좀 반응을 그러니까.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타에서 좀 노출이 돼서 이제 그걸로 뭐 자연스럽게 유입이 된다든지 좀 그런 것들만 세밀하게 저는 맞아요. 입찰가를 상향 조절을 하고 거기서 또 반응이 온다라고 하면 저는 따로 분리를 해서 지면별로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 주력 메인 제품 메인 키워드로 이제 걸어서 노출을 시키거나 했을 때 로아스가 확 올라가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쵸. 이게 벌크 그룹이라는 게 저희들 네. 사이에서는 어쨌든 얻어 걸리면 너무 좋은 그쵸.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도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시즌이나 아니면 이제 겨울이 됐잖아요. 아우터가 갑자기 급증한다거나 맞아요. 셋업이나 맞아 니트 이런 것도 엄청 뛰고 경량 있고, 패딩 이런 거. 그런 것들만 이제 조금 분리를 해가지고 벌크 그룹에서 빼서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관리를 들어갈 수 있죠. 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쇼핑 검색 광고를 하고 있는데 뭔가 너무 제품 수도 많고 이게 도저히 광고가 너무 빨리 꺼진다. 우린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왜냐면 그쵸. 네이버에 그렇게 큰 금액을 투자를 안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저는 먼저 여쭤봐요. 이게 주력으로 팔고 싶은 상품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 그럼 그게 뭔지 여쭤보고 그게 제가 봤을 때도 이건 좀 팔면 잘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쇼핑 검색 광고를 좀 디테일하게 잡고 대신에 나머지를 저희 GFA 중에서 애드부스트라는 캠페인이 있어요. 네. 이게 자동 입찰도 가능하고 그리고 검색이랑 콘텐츠 지면에 모두 먹고 들어가는 이제 그런 쇼핑 그런 캠페인 중에 하나인데 이제 거기다가 나머지 제품을 다 넣어놓은 다음에 이제 예산 같은 거를 저희가 캠페인단에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그룹단에서 이제 올 아이템을 넣어놓고 쇼핑 검색에 있는 제품을 제외를 시키는 거죠. 그럼 이거 두 개가 비딩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한번 제안을 드려봤는데 로아스가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는 한번 어쨌든 예산에 따라서 그리고 브랜드 상황에 따라서 물론 이렇게 제안 드리는 건 달라질 수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저희의 전략이 조금 필요한 게 같은 예산이더라도 애드부스트를 캠페인을 맞아요. 쓰느냐 아니면은 뭐 다른 캠페인을 쓰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랑 같이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좋고 이게 저는 미디어 믹스를 또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는 게 예산이 적으면은 메타에서 반응이 나오는 소재를 단독으로 이제 네이버 소재로 등록을 해서 그 소재 관리를 저희가 별도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메타에서 둘리고 있는 주요 소재를 주요 제품들을 네이버 광고 단일 노출을 시킨다든지 이런 두 가지 매체를 같이 보고 좀 흐름을 읽힐 수 있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전환율이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본인이 아는 제품이 자사 검색을 했는데 딱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사려고 왔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유입이 됐을 때 뭐 CTR이나 CVR이 높게 나왔던 경험이 조금 있어서 좀 같이 활용을 하시는 편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도 버릇 중에 하나인데 예쁜 것들을 보면 장바구니에 먼저 담아놓고 그쵸. 바로 결제까지 안 가요. 그래서 저 월급날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맞습니다. 있어요. 이게 그 장바구니 금액이 쌓여가는 경우가 되게 네, 많은데 네. 저희는 다른 고객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도 어쨌든 소비자니까. 네. 그러면은 저희는 그래서 무조건 리타게팅도 같이 사용하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FA의 카탈로그 판매라고 해서 저희가 또 따로 캠페인이 하나 있는데 네. 이제 카탈로그 자체가 어쨌든 리타게팅 기반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리타게팅 기반에서 저희가 잠재 고객이라든지 관심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옷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노출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여기 사이트 한 번이라도 들어왔던 사람들이 기준이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장바구니에 담아놨던 아니면 찜을 했던 혹은 알림받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잠재 고객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서 네. 그런 분들한테 2차적으로 계속 노출을 시키다 보면 거기서 전환이 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카탈로그를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적은데 막 엄청 비용을 크게 투자할 그건 없고 맞아요. 이제 1예산은 뭐 1, 2만 원이라도 가져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이제 우리 거를 봤던 사람들한테 추가적으로 노출을 시키는 게 이제 예산을 조금 더 세이브하고 전환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리타게팅을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스토어 내에서 되게 중요한 전략이기 맞아요. 때문에
카탈로그 캠페인 같이 활용을 해서 그런 장바구니 유저들 아니면은 자사에 이탈된 유저들까지 조금 확보할 수 있으면은 더욱더 용이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대충 어떤 식으로 네이버를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네. 이제 그럼 레퍼런스를 조금 한번 공유를 좀 드려볼까 해요. 이제 소영 마케터님 같은 경우에는 패션 업종을 네이버를 진행했을 때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고 또 얼만큼의 성과가 나왔는지를 조금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좀 벌크 그룹을 활용을 해서 좀 성과 나오는 제품 위주로 메인 키워드랑 지면 분리해서 세팅을 하는 편이고 성과는 아무래도 1300 이게 가짜 데이터이잖아요. 절대 아니지. 하지만 그래도 800 후반에서 1000%대 초반으로는 이제 월 단위 데이터로 봤을 때 그렇게 진행을 하는 편이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또 성과가 잘 나왔던 이유가 자사몰이랑 이제 스토어랑 같이 이제 저 약간 좀 호흡이 좋았어요. 같이 운영을 하는데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한테 이제 자사몰 관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스토어 관리는 처음 오픈한 거니까 한번 좀 공격적으로 많이 이것저것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랑 그 스토어 기준으로 이제 1300%를 지금 같이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조금 저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애드부스트를 초반에 저도 이제 한참 이제 캠페인이 새로 생성되고 맞아요. 생긴 지 얼마 안 효율이 됐죠. 좋다는 이제 말을 들어서 어쨌든 저희는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애드부스트 해보자 이랬는데 아무래도 스토어를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맞아. 자사의 인지도가 있어도 노출이 됐을 때 후기가 얼마 없으니까 애드부스트에서 성과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드부스트를 지금은 활용을 하면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쵸. 네, 어쨌든 누적이 됐으니까 후기가. 그래서 만약에 초기 브랜드다 아니면은 스토어를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면은 후기가 얼마 없으니까 애드부스트는 조금 나중에 집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애드부스트를 초반에는 그리고 애드부스트를 했을 때 벌크 그룹에서 성과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지면이 겹쳐서 네,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브랜드의 핵심 전략은 벌크 그룹을 활용을 해서 이제 캠페인을 확장해 나가는 그쵸, 형식이었기 그쵸. 때문에 애드부스트는 만약에 벌크 그룹으로 저같이 좀 이렇게 전략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선 어플을 하고 맞아요. 후기도 조금 쌓이고 벌크 그룹보다는 조금 애드부스트를 한번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산은 조금 조정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랜드마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충분히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효율이 네. 점점 잘 나올 수 있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패션보다는 패션 잡화 쪽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제 히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오프라인 이미 매장이 있고 그리고 해외 오프라인에도 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인지도가 조금 높은 브랜드고 다양한 곳에서 팝업 제의도 들어오고 있었던 곳인데 온라인 경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도 이제 스마트 스토어는 이미 빅 파워를 달고 있는 우와. 상황이었고 네. 이런 경우에 광고를 하면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저도 똑같이 벌크 그룹이랑 이제 제품별로 분류해서 광고를 진행을 했었는데 쇼핑 검색 광고를 네. 저는 좀 특이하게 벌크 그룹에서는 저희 자사면 키워드만 잡았어요. 따로 뭐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 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숄더백, 토트백, 뭐 크로스백 이렇게 있지만 이런 것들 다 제외를 걸어놓고 오히려 자사명에서만 얼만큼 전환이 나는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면 자사면 검색량이 너무 높은 브랜드다 보니까 제가 광고를 돌렸을 때 이게 다 자사로 뺏겨버리면 광고를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사몰 하나, 스토어 하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자사몰 광고가 아니라 스토어를 키우고 스토어 싶은 광고? 네, 그래서 이제 쇼핑 검색 광고를 제안을 드렸었고 네. 그래서 벌크 그룹에서는 자사명으로만 유입이 되는 걸 확인을 하려고 벌크 네. 그룹을 이제 100원으로 맞춰서 해놓고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뭐 캠페인이라든지 그룹 같은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뭐 컬러를 넣는다던가 아니면 스웨이드 또 맞아요. 가격에 되게 높아지거든요. 재질이나 형태 이런 맞아요. 걸로도 분류 많이 그리고 해요. 또 직장인, 그쵸. 데일리백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노출명 키워드를 싹 다 수정을 해서 돌렸더니 저도 로아스를
정말 잘 나왔을 땐 1,700까지 나왔고 좋았어. 지금은 이제 광고비도 좀 많이 증액이 되고 그리고 음. 제품 수도 이제 리뉴얼하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어서 800%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저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미 너무 벌크그룹에서 전환이 잘 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잡아놓은 키워드들에서 전환이 잘 나고 있기 때문에 애드부스트는 따로 진행을 안 하고 있고 근데도 이제 쇼핑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상위 노출도 가능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저희가 뭐 뷰티 업종이라거나 이런 업종에 비해서 패션 업종의 입찰가가 엄청 비싸지는 않아요. 맞아요. 이게 막 경기식이라든지 뷰티라든지 하면은 저희가 네. 입찰가가 막 4, 5천 원. 저희도 부담스러워요. 저희도 이게 세팅을 하면서도 이걸 1위 노출은 안 될 것 같다. 절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패션은 가능합니다. 이게 1,000원대 입찰가도 되게 많고 그게 또 1위 기준인데도 그렇다는 거는 제가 충분히 만약에 광고비가 좀 있다라고 하면 맞춰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벌크그룹에서 세이브된 예산을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예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네이버에서 패션 업종은 아직까지는 광고하기 좋은 괜찮다. 환경이다. 아직까지는 효율을 꽤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막 뷰티만큼 레드오션은 아니다. 전 맞아요. 아직은 이게 레드오션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저희가 마케터다 보니까 입찰가 기준으로 좀 보다 보면은 네. 어쨌든 간에 성과도 그렇고. 브랜드는 정말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에서 뭔가 성과가 안 나오지는 않는다. 이게 조금 어려운 게 뷰티 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 네이버를 엄청 막 제한 들이지는 않아요. 네. 기본적인 것만 잡고 가자 주의지 네이버에서 판매를 끌어올려보자는 잘 없거든요. 근데 물론 대형 브랜드라면 좀 다르겠지만 인디 브랜드들 기준으로는 그게 좀 어려운데 패션 업종은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도 충분히 적은 예산으로도 활용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쇼핑 검색 광고 해봤는데 안 나오던데 아니, 파워링크 별로던데 라고 하면 저희한테 먼저 문의를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뭐 다양하게 저희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무드컷이 너무 예쁘니까 GFA로 돌려보자 아니면은 제품수가 많으니까 일단 애드부스트 한번 돌려보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광고 그 상품별로 또 성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나오는 애들은 쇼핑 검색으로 잡아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인사이트들 드릴 수 있으니까 또 저희가 공식 대행사잖아요. 따로 수수료 없이 네이버는 그냥 이관 받고 관리하다가 저희한테 충분히 그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직접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면 어떨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저희 네이버 안 나와요 라고 해서 제가 진짜로 봤는데 그러니까 약간 거기는 빅사이즈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이제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 소재 같은 거를 이제 그냥 옷 사진으로만 올려둔 거예요. 근데 사실 빅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그런 착용샷이 필요하지.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미지들만 조금 변경을 했더니 실제로 성과가 올랐던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저희가 잡아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네이버 SA 광고 효율이 좋다면 애드부스트는 따로 진행 안 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근데 이거는 마케터마다도 조금 다를 수 있는데 SA 광고 효율이 어느 키워드에서 좋은지를 조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노출 중인 소재, 후기 아까도 말했듯이 후기나 리뷰가 어느 정도 쌓였는지에 따라서 성과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애드부스트는 전환되는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사명 쪽에 좀 쏠려 있다라고 하면은 SA 광고만 운영하셔도 무관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다양한 키워드에서 전환이 좀 고루고루 운영이 되는 편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일주일 정도 테스트 한번 돌려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어차피 그 전환수에 안 맞춰지면 운영이 어차피 제한이 돼요. 그럼 머신러닝이 완벽하게 엄청 최적화돼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떠버리면 오히려 꺼버리고 그냥 마저 SA에 몰아서 광고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 근데 만약에 돌렸더니 성과가 너무 잘 나와. 그래서 운영 가능이 계속 뜬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애드부스트에 좀 더 증액을 하는 쪽으로 가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품수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애드부스트가 제품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효율이 잘 나온다고 저희는 데이터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쇼핑 검색에서 잘 나오는 제품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쇼핑 검색을 유지하시면 되고 근데 거기서 이게 모든 제품이 다 성과가 잘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애들만 따로 애드부스트를 돌려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뭔가 11월에 불프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 패션 관련된 이제 저희 라이브를 진행하니까 아까 막 10명 들어오시고 맞아요. 댓글도 조금 달리는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저 한다영님이 저 라이브 할 때 그래도 계속 뭔가 댓글을 여러 번 진짜요? 좀 공유를 했던 분이라서 조금 반갑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경험을 그쵸. 토대로 답변을 드리고 있고, 여기 만약에 오늘 라이브 녹화본을 보시면서 궁금한 게 그쵸. 생긴다라고 하면은 유튜브 내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쪽 이메일이나 번호로 바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간단하게라도 우선은 조언을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마케터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가지고 실전에서 저희가 돌리고 있는 팁 같은 거를 이렇게 1대1로 물어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애드부스트 효율이 좋게 나오다가 운영 가능이 나오면 오프하고 새롭게 세팅하는 게 좋을까요? 로아스가 깨지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유지하는 저도요. 편을 저도. 조금 이게 추천드려요. 네. 애드부스트가 운영 이제 제한이 됐다가도 전환이 발생을 하면은 다시 운영 가능으로 바뀌어요, 애들이. 네.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깨졌다 끝이 아니라 이 머신러닝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제한이 떴는데도 그 뒤에 전환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면 운영 가능으로 바뀌고 그때 또 확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프보다는 계속 그냥 놔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그렇게 새롭게 세팅을 한다고 해서 성과가, 그러니까 운영이 더 잘 된다는 그런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계속 유지를 그냥, 하시면서 데이터를 좀 흐름을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이건 어쨌든 AI 기반이어가지고 계속 건드리고 뭐 예산을 조정하고 껐다가 켰다가 하면 오히려 더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네. 잡아놓고 이게 이러다가도 또 갑자기 학습이 잘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안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집행을 계속 하다가 뭐 더 추가적인 레퍼런스가 생기거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은 어쨌든 저희 지금 반응이 조금 괜찮은 것 같으니까 2탄으로 또 새롭게 네. 한번 돌아오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11월에 불프를 진행한 이제 브랜드들이 있을 거니까 그쵸. 해당 브랜드들의 레퍼런스를 토대로 뭐 이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저 이제 소라 마케터님이랑 다시 한번 좀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은 얼추 여기까지 이제 준비한 내용 끝나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은 연락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은 어쨌든 네이버 기준으로 레퍼런스를 좀 설명을 드렸지만 네. 다음번에는 뭐 메타 그렇죠. 쪽으로 저희가 초반에도 메타에 관련해서 설명을 되게 길게 드렸으니까 네. 관련해서 꿀팁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저희 라이브 여기까지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 같은 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은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지금까지 패션 전문 마케터 AMPM 퍼포먼스 일본 브레이팅 권소영 마케터 장소라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